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그 카테고리 5 등급의 허리케인 한가운데 서 있다고 말이죠. 바람이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그렇죠. 바람은 시속 한 250km 정도로 불고 막 눈앞에 자동차랑 나무들이 미친 듯이 허공을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보통 사람이라면 그저 극한의 공포에 질려서 지하실 구석에 숨어 웅크리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태풍의 한가운데서 아주 차분하게 풍속을 계산하고 또 그 파괴적인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를 조립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허리케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식시장, 그중에서도 가장 변동성이 극심한 영역을 의미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깊은 탐구의 주제가 바로 그 태풍 속의 터빈에 관한 텍스트입니다. 흥미롭네요. 예, 지식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싶어하는 당신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TQQQ나 SOXL 같은 그 악명 높은 3배 레버리지 ETF를 다루는 이른바 비밀 투자법 자료를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3배 레버리지라니 듣기만 해도 벌써 변동성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언제 주식을 사고 파느냐, 뭐 이런 흔한 기법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극단적인 변동성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고 오직 수학적인 메커니즘만으로 이익을 추출해내는지 그 이면의 구조를 파헤치는 거죠. 자, 이 흥미로운 내용을 한번 낱낱이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자료가 제시하는 시스템의 첫 번째 전제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어떤 건가요? 이 텍스트의 저자는 총 자본을 일단 7억 원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7억 원이요? 적지 않은 돈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 7억이라는 액수 자체가 아니고요. 이 자본을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저자는 이 돈을 정확히 7분할을 해서 각각 1억 원씩 들어있는 7개의 독립된 계좌로 쪼개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즉 첫 번째 계좌에 1억 원만 투입하고 나머지 6억 원은 그냥 대기시킨다는 그런 구조군요. 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대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솔직히 꽤 강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 방식 약간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은행이나 증권 앱에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7개의 계좌를 다 따로 만들고 관리하라니요. 계좌를 여러 개 파는 게 귀찮다? 네, 본인 스스로 절제력만 좀 있다면 뭐 그냥 엑셀 시트 하나 켜두고 하나의 큰 계좌 안에서 7등분으로 계산해서 매매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왜 물리적인 분할을 그토록 강조하는 걸까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사실 엑셀로 계산하면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훨씬 편하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의 저자는 인간의 그 인지적 편향, 특히 손실 회피 성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번거로움을 시스템에 편입시킨 겁니다. 의도적인 번거로움이요? 네.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회계, 멘탈 어카운팅의 원리인데요. 하나의 거대한 계좌 안에서 7억 원을 굴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 한 계좌에 7억이 다 들어있다고 치고 주가가 폭락해서 계좌에 막 마이너스 30%라는 파란불이 특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의 뇌는 자신이 설정해둔 엑셀 시트의 그 이성적인 계획을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멘탈이 나가는군요. 맞아요. 지금이 바닥인가 아니면 조금만 더 떨어지면 남은 돈을 다 부을까 하면서 시장이랑 감정적인 기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7개의 계좌로 완전히 벽을 쳐버리는 거군요. 이거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비디오 게임이 떠오르네요. 비디오 게임이요? 어떤 게임이죠? 그 고난이도 액션 게임 같은 거 할 때 플레이어한테 보통 7개의 목숨이 주어지잖아요. 라이프라고 하죠. 네네. 화면 위에 하트 7개 떠 있는 거요. 맞아요. 스테이지에 입장할 때 첫 번째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적이 대기석에 있는 나머지 6개의 목숨이 같이 피를 흘리지는 않잖아요. 그거 정말 탁월한 비유네요. 그 비디오 게임 비유를 이 시스템의 메커니즘으로 바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목숨이 피해를 입는 상황, 즉 주가가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이 자료의 수치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네, 가봅시다. 주가가 100원에 1티어가 진입을 했는데 이게 90원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시스템의 룰렛델에서 두 번째 계좌, 2티어에 1억 원이 기계적으로 투입이 되죠. 10% 떨어졌을 때 두 번째 목숨이 나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더 악화되어서 주가가 80원까지 곤두박질 치면 이번엔 3티어에 1억 원이 추가로 출격합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멈춰보죠. 당신이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주가가 100원에서 80원까지 무려 20%나 폭락했습니다. 엄청난 폭락이죠.
게다가 이건 3배 레버리지 자산이니까 체감되는 공포는 훨씬 더 클 겁니다. 아마 멘탈이 바사삭 부서졌을 거예요. 네, 보통은 패닉셀을 하겠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때 우리의 전체 자산 상태를 다시 조명합니다. 총 7억 원 중 주식에 들어간 돈은 1, 2, 3티어를 합쳐서 3억 원이죠. 그럼 내 손에 남은 현금은? 아직도 4억 원이 남아있죠. 맞아요. 여전히 4억 원입니다. 현금 비율이 무려 57.1%나 되는 거죠.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거든요. 저자가 왜 굳이 7분할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이유죠? 보통의 투자자라면 그 20% 하락 구간에서 이미 자본의 대부분을 소진하고 물타기를 하다가 공포에 떨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영끌에서 다 넣었겠죠. 하지만 이 시스템 하에서는 현금이 여전히 절반 이상 남아있잖아요. 이 57.1%라는 현금 비중이 바로 그 3배 레버리지의 파괴적인 변동성을 견디게 해주면 심리적 방패가 되는 겁니다. 심리적 방패라는 말에는 확실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한 번 더 반박을 해보고 싶네요. 네, 얼마든지요. 아무리 내 뒤에 4억 원이라는 예비군이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계좌에 막 파란불이 켜지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실전은 다르니까요. 주가가 80원, 70원 계속 추락하는데 기계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과연 인간의 심리로 가능한 일일까요? 저라면 진짜 손이 벌벌 떨릴 것 같은데. 사실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 맥락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자는 하락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그 프레임 자체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프레임을 고친다. 어떻게 고치나요? 하나의 계좌에서 물타기를 하는 사람은 하락을 내 돈이 녹아내리는 아주 끔찍한 손실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자산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하지만 7개의 계좌로 분리해둔 이 시스템에서는 하락이 손실이 아닙니다. 손실이 아니면 뭐죠? 단지 다음 티어가 출격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가격 조건이 달성된 것일 뿐이죠. 아, 가격 조건 달성? 네, 그러니까 공포의 영역에서 수학과 룰의 영역으로 상황을 강제로 완전히 끌고 오는 겁니다. 와, 뼈아픈 손실이 아니라 단지 조건문 항수가 실행된 거라는 시각이군요. 이거 진짜 발상의 전환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방패로 두들겨 맞으면서 버티는 하락 구간은 지나갔다고 치고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역공을 가하는지 볼 차례네요. 드디어 올 게 왔군요. 네, 이 자료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자 저자가 이 투자법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주가가 80원까지 떨어졌다가 95원으로 반등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여기서부터 각 티어들의 독립성이 진짜 진가를 발휘합니다. 오, 어떻게 되나요? 가장 낮은 바닥인 80원에서 투입되었던 3티어의 1억 원을 먼저 보죠. 주가가 95원이 되었죠? 그러면 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전량 매도가 됩니다. 익절을 하는 거군요. 네, 이때 발생하는 수익률이 정확히 18.7%거든요. 1억 원이 들어갔으니까 네, 금액으로는 1,870만 원의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와, 한 방에 1,800만 원이 넘네요. 그럼 90원에서 투입됐던 2티어도 상황이 비슷하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95원에 도달했으니까 당연히 매도 타점이죠. 수익률은 5.5%가 나오고요. 금액으로 치면 550만 원의 수익이네요.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티어에서 나온 익절 금액을 합치면 무려 2,420만 원이라는 확정 수익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2,420만 원이요? 이거 마치 바다 깊은 곳부터 얕은 곳까지 층층이 쳐둔 그물 같아요. 그물 비유 좋네요. 물고기, 그러니까 주가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수면 위로 솟구쳐 올라오면서 80m 깊이의 그물에 한번 걸리고 또 90m 깊이의 그물에 연달아 걸려드는 거죠. 그 그물 비유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확장을 해볼까요? 네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냥 100m 수면 위에 거대한 그물을 하나 덜렁 던져두고 네. 아주 거대한 고래가 그물에 걸리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본전이 올 때까지 그냥 기도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고래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아, 끔찍하네요. 반면에 이 저자의 7분할 시스템은 잘게 쪼개진 촘촘한 자망을 바다 층별로 깔아두는 방식이에요. 고래를 못 잡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래가 필요 없다? 네, 바닷속에서 그냥 오르락내리락하는 작은 물고기떼의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니까요. 맞아요. 고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기막힌 역설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역설이죠? 지금 주가는 95원이죠. 우리가 맨 처음 1티어를 투입했던 100원에 비하면 여전히 5% 손실 구간에 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마이너스 5%죠.
보통의 투자자라면 아이고 아직도 본전이 안 왔어 라며 스마트폰만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을 텐데 이 시스템을 돌린 당시는 전고점을 회복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420만 원이라는 현금 수익을 챙긴 겁니다. 이거 진짜 결과적인 의미가 엄청난데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금 비중의 놀라운 변화도 함께 봐야 하거든요. 현금 비중이 어떻게 변했죠? 2티어와 3티어가 수익을 내고 다시 전량 현금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대기 중인 전체 현금 비율은 다시 85.7%로 치솟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1티어에 1억 원어치 주식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나머지 원금 6억에다가 방금 번 수익금 2,420만 원까지 모조리 현금 탄약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이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주가가 100원에서 80원으로 떨어졌다가 고작 95원으로 약간의 반등만 주었을 뿐인데 투자자는 이미 확정 수익을 얻었죠. 네, 돈을 버렸죠. 게다가 다음번 폭락이 언제 오든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총알을 다시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저자는 바로 이 파편화된 매도 타점이 3배 레버리지의 그 살인적인 변동성을 이익을 짜내는 기계로 역이용하는 기술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와, 하락하면 그물망을 쫙 펼치고 아주 얕은 반등만 와도 그물망을 바로 걷어올려서 수익과 현금을 챙긴다. 오,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수학적으로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막상 현실 세계의 시장은 늘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뒤통수를 치잖아요. 늘 그렇죠. 만약 주가가 80원에서 95원으로 예쁘게 반등해주지 않고 80원에서 70원, 60원으로 지하실의 바닥을 부수고 계속 추락한다면 이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자료에 따르면요, 시스템은 어떤 감정도 없이 그저 다음 코드를 실행할 뿐입니다. 다음 코드요? 네, 70원이 되면 4티어가 기계적으로 매수되고 60원이 되면 5티어가 투입되겠죠. 저자가 이 자료를 통해 제시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이 모든 분할 매수와 파편화된 익절 과정을 무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무한 반복? 저는 이 단어에서 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무한이라는 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네, 우리에겐 7개의 티어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자료가 단순히 7억 원을 가진 사람만을 위한 어떤 금융 테크닉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 그럼 어떤 의미로 보셨나요? 당신의 일상으로 이 개념을 한번 가져와 보죠. 당신이 내일 당장 터질지 모르는 회사에서의 회의를 준비하든 혹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든 우리는 늘 밀려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예측하고 대비하려다가 지쳐버립니다. 네, 일상이 변동성의 연속이죠. 맞아요. 이 7분할 시스템의 진짜 철학,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적 사고가 우리의 감정적 스트레스나 정보 과부하를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지 당신의 삶에 직접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 이것을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정말 깊은 인사이트가 나오네요. 이 지점이 바로 이 자료가 단순한 투자법을 넘어선 철학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어떤 철학인가요? 저자가 밑바탕에 깔고 있는 핵심 전제는 인나는 시장의 방향성을 절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 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맞히려는 시도 자체가 오만이고 그건 필연적인 실패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B라는 행동을 한다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두는 것. 그것만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이 텍스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측을 버리고 대응을 자동화한다. 아, 정말 훌륭하게 정리를 해두셨네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든 이 매혹적인 자료의 핵심을 짧게 마무리해볼 시간입니다. 네, 요약을 해보자면 3배 레버리지라는 그 위험천만한 야생마 같은 자산을 길들이기 위해 저자는 자본의 물리적 7분할이라는 철저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하락 구간에서는 절반이 넘는 압도적인 현금 비중으로 심리적인 공포를 완전히 마비시켰고요. 얕은 반등 구간에서는 층층이 쳐둔 그물을 걷어들이면서 전고점 회복 없이도 확정 수익을 빼냈죠. 그리고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며 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였습니다. 네, 수학적인 구조로 인간의 나약한 심리를 방어하도록 설계된 아주 정교하고 기계적인 대응 시스템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치면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았으면 하는 도발적인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이 자료에서는 7티어까지의 분할과 무한 반복의 힘을 찬양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정말 어떤 파도도 다 견뎌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네, 빈틈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 만약 시장이 우리의 모든 계산을 비웃는 상상을 초월하는 블랙스완을 몰고 온다면 어떨까요?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거대한 금융위기나 전염병 사태처럼 주가가 끝없이 폭락해서 7개의 티어,
즉 7개의 목숨이 모두 소진되어 버렸는데도 시장이 바닥을 찾지 못하고 지하로 계속 파고 들어간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수학과 시스템이 쳐주던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겠죠? 맞습니다. 현금은 0%가 되고 계좌는 끔찍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완벽해 보이던 이 기계적인 시스템도 최후의 순간에는 투자자가 주식앱을 삭제해버리지 않고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지, 마지막 인내심을 말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마지막 인내심이라는 가장 취약하고 인간적인 영역을 시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처음 도입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허리케인 속의 터빈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네. 아무리 터빈의 날개를 정교한 수학으로 깎아 만들었어도 결국 그 터빈이 통째로 날아가지 않게 지탱해주는 기둥은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는 거니까요. 정말 깊이 있는 비유네요. 오늘 우리의 이 깊은 탐구가 당신의 사고라는 시스템에 튼튼한 기둥 하나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탐구하시길 바랍니다.